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인사팀이 뽑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인성, 직무, PT 3개 면접이 있다고 각 면접별로 3, 4명의 면접관이 들어가서 총 10명 정도의 면접관이 우리를 면접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인사팀은 몇 명인가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현업 팀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채용에서 인사팀의 역할은 채용 시스템 설계자 역할입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뽑는 것은 현업이에요. 여기에 임원까지 더해져서 인사, 현업, 임원 세 축으로 채용이 돌아가는데 저는 이것을 채용의 3권 분립이라고 부르고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아보고 여기에 맞춰서 면접 전략도 바뀌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팀은 말 그대로 채용 프로세스를 총괄합니다. 현업은 그 프로세스의 평가자로 들어가요. 인사팀은 현업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PT를 볼지 토론을 볼지 다 인사에서 설계하겠죠. 대신 평가는 현업이 하는 거예요. 인사팀 한두 명이 감독관 느낌으로 들어가고 주로 인성 면접에 들어갑니다. 인성 면접 한쪽 끄트머리에 있는 게 인사팀이고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보통 가운데 앉아있는 현업 팀장이 주 평가자입니다. 현업은 임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1차 면접을 평가하고 점수와 코멘트를 남겨놓으면 그것을 보면서 2차에서 임원이 면접을 봐요. 혹은 직접 보진 않더라도 1차 면접 점수를 2차 면접에 가산하기 때문에 어쨌든 임원 면접 합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임원 면접이라는 거는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1, 2, 3, 4, 5등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뽑히는 거예요. 가끔 제로 베이스로 2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원데이 면접인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은 인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채용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설계해라, 이번엔 이런 식으로 애들 뽑아라 지시를 하죠. 예를 들어 나이나 학벌로 필터링을 한다? 그거는 일개 인사팀원이 마음대로 못하죠. 임원급에서 지시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인사, 임원, 현업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인사든 임원이든 현업이든 서로 자기가 추구하는 인재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도 3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가장 세죠. 그러면 채용에서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바로 현업이라는 거예요. 쭉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차 면접에서 직접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건 현업이고 인사팀은 그저 그 점수를 취합할 뿐입니다. 현업이 점수를 높게 줬는데 인사에서 맘대로 조정 못해요. 그거 조정하면 채용 비리죠. 그리고 2차 면접도 결국 현업의 점수나 코멘트가 다 올라가요. 그래서 2차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저도 한 기업의 2차 면접에 갔었는데 1차 면접 코멘트로 친구가 많고 사교성이 좋다 뭐 이렇게 적어 두셨나봐요. 그래서 임원분이 그걸 읽으면서 외향적인 타입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애초에 채용이라는 게 그 현업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물론 임원도 자기 밑에서 일할 사람 뽑는 거긴 하지만 일개 사원이 임원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업이 메인을 서는 게 채용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요. 마치 인사가 뽑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아라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지만 인사는 인사가 원하는 채용의 방향이 있고 현업은 현업에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달라요. 인사는 자기랑 일할 사람 뽑는 게 아닌데 현업은 자기 밑에서 일할 사람 뽑는 거잖아요. 직접. 근데 결국 점수평가는 현업이 하기 때문에 현업 맘대로 뽑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인사가 설계해 놓은 시스템을 무시하고도 뽑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인재상인 창의성을 기준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현업은 창의성 내 알바야? 난 얘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다가 갑자기 탑티어 대기업에 취업이 됐던 이유 중 하나는요, 채용을 인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방향성을 바꿨던 게 굉장히 컸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직무 전문성 얘기 많이 하죠. 인사의 입장에서 직무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뽑는 게 맞죠. 해당 포지션에 잘 맞는. 그래서 인사는 인력 배치 관점에서 보고 인성적인 부분을 덜 봐요. 나랑 일할 애는 아니니까. 근데 현업은요, 자기랑 직접 일할 사람이라고요. 나랑 지지고 볶고할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업 팀장급이 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 좋다, 저런 사람은 싫다. 그런 인성적인 포인트를 잘 노려야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전문성이 아닌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자소서나 면접 답변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바로 취업교육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팀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단순 취업 지도관 자격증 보유자들은 아예 논외고요. 대부분이 인사팀 출신입니다. 일부 임원 출신들이 있긴 해요. 가끔 이런 인터뷰를 받으시는 영상들이 나오죠. 아, 어디 기업의 임원으로서 면접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이런 인터뷰를 받는 영상들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채용의 모든 조언을 인사팀 관점에서만 들어봤어요. 나는 인사팀으로서 이런 사람을 뽑으려 했다, 이렇게 채용을 진행했다, 마치 자기가 뽑은 것인 마냥 인사팀 출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업에서 다 평가했다니까. 그래서 현업인 제 입장에서는 인사팀의 채용 취지나 인사팀 출신의 면접 답변 전략을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허황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직무 연관성 경험을 어필한다느니 그거 있어야 뭐 할 건데요. 어차피 회사 오면 석박사 출신들도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하는 게 회사 일입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도 어차피 다 알려줄 거 다 알려주거든, 교육하고. 근데 자소서 문항을 인사팀이 그렇게 출제를 해. 전문성 쌓은 경험을 말하래. 그래서 뭐라도 말하긴 해야지, 자소서에서는. 면접에선 이제 그런 거 비중이 훅 줄어들지만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사팀 출신들은 말 그대로 기업 인사 업무의 관점에서 이렇게 채용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얘기는 진실을 담고 있다기보단 교과서적 멘트로 보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업 팀장들은 좋아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윗사람들에게 싹싹하고 자기 주장이 약해서 내가 뭔 말 시키면 다 잘 들을 것 같고 노예 근성 있고 그런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부하로 부리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인사팀에서는 저희는 노예 근성이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이런 말 대놓고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현업에서는 그런 태도를 원하고 그게 답변 하나하나에서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저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후배들을 이끌고 직무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했습니다. 2번,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의 눈치를 살피며 뭐가 필요하신지 요청하시기도 전에 제가 바로 도와드려서 엄청 이쁨 받았습니다. 1번이 멋있는 게 아니라 2번이 훨씬 좋은 거라고요. 더 부리기 쉬운 부하인 거예요. 팀장은 자기 밑에서 일할 사람 찾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르바이트 썰이 훨씬 좋다니까요. 허구한 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스펙을 뛰어넘는 면접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이딴 소리 하는데, 바로 이런 답변이야말로 스펙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 팀장이 부리기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저의 모든 유튜브 강의 내용은 이렇게 진짜 찐 현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전략을 바꿔서 면접을 뚫어냈던 성공과 실패 경험들이 모두 녹아 있거든요. 계속해서 취업의 진실을 까발리는 영상들 위주로 찾아뵙겠습니다.